안녕하세요. 시카의 장우식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걸 좀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또 제가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거의 많은 시간을 공부에 거의 쏟고 있으니까 사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만 배워도 효과가 뭐 너무너무 크겠죠. 그래서 공부법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요, 전공 과목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게 대학을 다닐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는 시험기가 아니면 긴장감이 별로 없으니까 이 수업 시간에 돼도 뭐 멍 때리기도 하고 어쨌든 집중력이 높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면 시험기 때 결국 저는 제로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시험기 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배운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하나도 여유가 없고 공부의 효율성은 오르지 않는, 그리고 다른 공부는 아예 할 시간도 안 나오는, 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3학년도 아니고 거의 4학년 돼서 이제 선배한테 배운 방법이었어요. 이 선배가 공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딴 생각을 덜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교수님의 출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을 뭐 어떤 교수는 주관식으로 내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객관식으로 내기도 하고, 저희는 객관식은 없었고 오직 논술형 밖에 시험이 없었거든요. 전 과목들이요. 그럼 과거에 기출문제 한 10년치를 뽑아가지고 그걸 대충 이렇게 그 진도에 맞추어서 문제를 본 다음에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점수를 적는 거예요. 노트를 필기하면서 이건 10점짜리,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이건 5점, 이건 20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습관이 잘 안 되어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중간중간 멍을 때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수업 끝나고 나서 우리 반에서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아까 교수님이 요거 설명했는데 요거 나한테 조금만 도와줄 수 있느냐,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다 해서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지냐 하면 수업 끝나고 그날 대강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따로 특별히 어마어마하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를 했고, 첫째. 두 번째는 내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제 노트에 뭐 20점, 10점, 5점 중요도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시험 칠 때 20점, 10점, 5점짜리 높은 점수 위주로만 공부를 해가는 거죠. 정말 시간이 없을 땐 5점은 안 보고 20점, 10점짜리만 보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아이러니하죠. 공부량은 가장 적었는데 성적은 가장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공 과목은 여하한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끝내라. 그리고 노는 시간에 그 수업 이해 안 된 게 있었다면 그날 중으로 어쨌든 그거 이해를 종결시켜라. 그리고 노트에 중요도를 표시를 해라. 시험기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적어 놓은 것만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준비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수업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배점표를 매겨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어 공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전 차라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싱가포르처럼 이게 공용어가 되게 하는 교육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영어 공부를 문법 위주로 뭐 시험 위주로 정말 공부 시간은 투자를 많이 했지만 결과는 별로 높지 않은, 누구나 그걸 반복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어 공부의 방식도 완전히 바뀐 게 바로 글쓰기에서 추천드렸던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뇌가 의식과 무의식 또는 몰입과 이완, 이 기능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만약에 그냥 제가 쉬운 예로 저기서 공이 막 날아와. 나는 몰랐어. 이렇게 잡았다. 이건 저절로 잡는 거지. 이걸 의식하고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는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생각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의식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적으로 말이 많이 나오려면 의식적으로 집어넣어 놓은 인풋의 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의식과 무의식, 포커스 모드와 디퓨전 모드, 또는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 좌뇌와 우뇌,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능적으로 의식, 무의식이라는 이 두 가지 뇌가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잡고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방식을 알아야 된다. 스스로의 뇌에 대해서 공부를 꼭 좀 하셔라. 그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또 유튜브에 보니까 뇌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의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나의 뇌를 어떻게 해야 좀 더 몰입하기 좋게 사용할 수 있는지 꼭 그 점들을 좀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최대의 효율성이 나도록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공부의 효율성이 똑같은 10시간을 공부해도 제가 장담하지만 마치 30시간, 40시간 한 것처럼 다르게 지나갑니다. 어떨 땐요, 영어 한 문장 가지고 하루 종일 20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는 날도 있어야 되고, 어떤 날은 이제 그걸 깨우치게 되면, 아, 영어라는 문장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궤도에 딱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루에 뭐 수십, 수백 개의 문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집중하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머릿속으로 저절로 정리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신세계 같은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점을 여러분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청크 학습법.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모르는 책을 이렇게 하나 보면요, 이 책을 보기 전에 목차를 먼저 보죠. 목차를 보면 전체 큰 덩어리 하나의 주제가 목차별로 작은 덩어리로 또 쪼개져 있고, 또 이 목차도 들어가 보면 작은 덩어리도 또 작은 덩어리로 쪼개져 있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큰 자동차지만 잘라 놓으면 여기가 뭐 앞쪽 엔진이 있는 곳, 여기는 뭐 바퀴 이런 장치가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쪼개서 기억을 하게 되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마치 톱니바퀴에 퍼즐을 맞추어 끼워 넣듯이, 원래 이게 이렇게 된 모양이었구나. 근데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이거고, 그 다음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 이거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끼우는 거야.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할 때 학습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요 한 덩어리를 청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 같으면 단어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것과 뭐 I am a student 이렇게 나는 비동사 그 다음 명사 이렇게 한 문장이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청크라는 느낌으로 학습을 자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크 학습법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또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전공 과목도 그렇고 또 영어 공부나 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니까 그 해당 주제를 그냥 첫 페이지부터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너무 지겨우니까 전체를 항상 보고 이걸 잘게 잘 쪼개서 이 덩어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덩어리 하나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암기를 해 나간다고 하면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나타낼 거다. 그 점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니컬한 거죠. 제가 쇼츠에서 포모도로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포모도로 기법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인간의 뇌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30분 이상을 계속 동일한 집중력으로 갈 수는 없다. 뇌는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막 10시간, 20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공부하는 쪽보다는 30분 집중해서 몰입하고 5분간만 딱 휴식을 주면 뇌는 완전한 제로 상태로 다시 리셋이 되니까 30분 5분, 30분 5분, 30분 5분 이렇게 보상하고 몰입하고 보상하고 몰입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면 3시간 해도 공부가 지겹지 않고 뇌가 계속 최고의 건강하고 좋은 상태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뇌도 좋고 학습의 결과도 가장 좋다. 이 방법이 익숙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시간을 늘릴 수도 있겠죠. 뭐 40분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는 과목 같으면 좋아하는 과목은 뭐 말하지 않아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해서 집중하기도 하잖아요. 대신 그렇게 좋아하는 과목을 너무 막 몰입해서 시간을 많이 써버리면 끝났을 때 이렇게 막 탈진하듯이 지친단 말이죠. 그래서 꼭 이 포모도로라는 어플을 다운받거나 실제 마치 알람 시계처럼 판매도 하니까 그걸 사서 하나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과목, 뭔가 나한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공부를 해야 될 때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 포모도로 기법이 정말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30분도 길다 하면 10분으로 쪼개는 거예요. 영어 같으면 내가 이 한 문장을 10분 내에 외울 수 있을 것인가?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에 따라서 10분 만에 내가 집중하면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문장을 딱 정해놓고 그걸 10분 동안 몰입하는 거예요. 수학도 10분 만에 풀어보는 거예요. 10분 만에 안 풀어지면 15분. 그렇게 해서 몰입하는 시간과 방법을 늘려가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도 그래서 해본 사람이 자꾸만 쉽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왜 그래서 뭐 이 공부하다가 뭐 국어 영어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플 때 수학 공부를 한다 이게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휴식으로 문제풀이 같은 걸 하는 거죠. 공부는 평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고 취업을 해도요. 공부 더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지금처럼 하는 그런 공부하고는 다르죠.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시간을 길게 가지고 차분하게 일과부터 뭐 끝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졸업하고 사회로 가게 되면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잘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현업에서 내가 이만큼 부딪혔다. 그냥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공부를 쉽게 하려면 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 공부를 어떻게든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게 고통스럽죠.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시간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대학 생활이 막 힘들다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때 어떻게 보냈냐면 영어 공부는 저는 철저하게 방학 때만 했습니다. 방학 때만 하고 방학 때 제가 노트로 기록해 뒀던 것을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그냥 훑어보는 정도. 그 전공 과목은 그냥 그 수업 시간과 시험기에 먼저 책 몇 권 읽은 거. 그 대학생활이 다 합니다.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미 뭐 흘러가 버린 세월 다시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도 제가 그렇게 공부했던 방법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영어는 저는 그 한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2달 동안에 뭐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유학한 사람 이상의 효과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유학도 가고 회사에 있을 땐 토익 시험 잘 봤다고 상금도 받고 굉장히 재미있는 보람 있는 결과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요약해 드린 것 첫 번째 여러분의 뇌를 활용하는 방법, 뇌에 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청크 학습법, 그 다음에 영어 공부 방법, 전공 공부는 언제? 수업 시간에, 영어 공부는 따로. 마지막으로 포모도로 기법. 그래서 이 네 가지들을 믹스를 잘 하셔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과목들을 골라야 되겠죠. 영어 공부가 필요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걸 여러분의 공부에 적용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제가 장담드립니다. 다음번 강좌에서 뵙겠습니다.